네, 안녕하십니까. 요번 시간에는 원가 절감이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가 절감이 참 쉽지 않은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가 절감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냐면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원가 절감이라 하면 보통 식자재의 원가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식자재의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매출을 아주 높이는 경우. 예를 들어 뭐 하루에 100만 원을 팔고 있는데 자재값이 원 자재값이 뭐 예를 들어 뭐 30만 원 든다라고 했는데, 근데 제가 했던 것처럼 계란찜 하나를 이렇게 끼워주면서 어떤 메뉴를 판매했더니 수익률이 높은 많이 팔렸습니다. 우리 시래기 코다리 같은 그런 9,000원 시래기 코다리에 계란찜을 하나 이렇게 끼워드렸더니, 전에는 그냥 7,000원짜리 코다리가 많이 팔리더니, 코다리 정식이 많이 팔리더니, 요새 계란찜이 들어간 추가해드린 시래기 코다리가 판매 비율이 완전 되게 뒤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놓고 보면 매출은 20만 원이 늘었고 한 달로 보면 600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도 한 350만 원 정도 순이익이 결과적으로 늘게 되었고요. 자, 계란찜이라는 걸 드렸을 때 제가 4,000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그게 원 가격은 4,000원이 아니겠죠. 굉장히 작겠죠. 근데 그걸 드림으로 해서 어떤 시래기 코다리가 7,000원 했던 시래기 그냥 코다리보다 2,000원이 비싼 시래기 코다리가 더 많이 팔려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 똑같게 100만 원을 팔아도 이 매출이 높아지는 똑같은 걸 팔아, 좀 이해가 좀 안 될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전엔 100만 원에 30만 원이 원가였다면 지금은 하루에 110만 원 정도, 120만 원 정도를 판매를 하고 원가는 그에 대비로 30%가 올라가지는 게 아니라 더 조금밖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120만 원 판매하면 한 7만 원 정도, 30%가 해당하는 7만 원 정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거든요. 한 2, 3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전에는 30%가 원가율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그걸 이렇게 껴드리면서 판매를 했더니 원가율이 예를 들어, 사실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30%가 아니라 그렇게 28%나 뭐 27.5%로 매출 가격 대비 이 원가율이 내려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원가 절감이란 부분을 생각했을 때 매출을 어떤 메뉴를 끼워드리고 해드림으로 해서 매출을 끌어올리는 것이 전체적인 판매율을 낮출 수 있는 것도 되더라라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 그리고 식자재의 이런 원가들은 변함이 없는데 요즘 보니까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면 식자재 업체들에서 잘 가져다 주거든요. 제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지 않아도 되고 그런 건 참 좋은데, 어떤 것들은 다른 데에서 이렇게 상품이 엄청 쌀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히 뭐 딴 거 아니고 배달의 민족 같은 거, 배달의 민족 같은 데에서는 뭐 배민상회,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 보면 똑같은 살 한 포가 굉장히 저렴하게 돼 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브랜드 같이 똑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 차이가 뭐 5만 원, 5만 2천 원, 5만 원인데 그게 배민에서는 뭐 4만 5천 원 뭐 이럴 때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판매처를 너무 많이 늘리는 것도 관리가 힘들겠지만, 특히 저는 요새 배달의 민족 배민상에 많이 보거든요. 거기서 어떤 저렴한 게 있으면 제가 공산품 같은 걸 왕창 사놓기도 합니다. 한 달 내내 쓰는 것이라면. 그래서 근데 또 식자재 업체들도 거의 무한 경쟁 시대다 보니까 많이 저렴하게 잘 주십니다. 그래서 뭐 그런 야채 같은 거는 그렇게 쉽지 않겠지만 공산품들은 배민상이라든가 또는 하여튼 이렇게 뭐 동네에 새로 오픈하는 마트 같은데 어떤 상품이 하나가 딱 그것만 잡아서 엄청 싸게 뭔가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여튼 금방 상하지 않는 것들은 잘 사놓고 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입처의 약간의 다변화를 통해서
낮출 수도 있고, 또 물류비가 있습니다. 물류비가 정말 비쌉니다. 요즘 가만히 보면. 그래서 어떤 물품 구입할 때 우리 집에 어떤 창고의 상황이나 냉동창고, 냉동고의 어떤 그런 상황을 보고서 그런 계산을 잘 해서 두세 번에 와서 그게 물류비가 저한테 전가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낮출 수 있는 것은 낮추는 것. 이런 것도 전체적인 우리 가게의 원가를 절감하는 그런 것도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신선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신선한 걸 사는 것, 신선하지 않은 거를 사면, 그래서 고객들한테 만족도를 덜 준다면, 제대로 주지 못한다면 그것도 똑같은 돈을 내고서 만족을 덜 주니까 만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 돈이 더 많이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좀 신선한 제품을 잘 구매하는 것, 그리고 또 식자재 업체 사장님께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이거 왜 안 좋아요? 막 따지지 마시고 너무 따지기부터 시작하면 기분 나빠지더라고요. 당하는 입장에서도. 그러지 말고, 사장님 요즘 너무 수고하시는데 어떤 야채 콩나물 저희 정말로 이렇게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너무 좋은데요. 하여튼 조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굳이 뭐가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사장님들도 다 아시거든. 식자재 납품해주는 사장님들도 다 눈치 있으시고 다 아시거든요. 근데 너무 세게 막 사람을 막 잡아먹을 듯이 막 몰아붙이고 몰아세우면 마음이 이제 벽이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에 뭔가를 더 주고 뭔가 좋은 걸 챙겨주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이것도 원가 절감에 하나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좀 부드럽게, 듣기 좋게, 듣기 편하게, 내가 원하는 건 명확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신선한 제품을 사므로 해서 똑같은 만족도를, 더 좋은 만족도를 준다면 가격을 낮추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런 것도 있겠고, 하여튼 꼭 똑같은 곳에서 물건을 사더라도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가 절감에 대해서, 물류 비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신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질이 좋은 거를 좀 구매하는 방법, 그리고 또 요새 워낙 구매처가 가만히 앉아서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공산품들 같은 경우에 상표도 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곳이 오는 것들은 배민상에 한번 추천드렸고, 그리고 동네에 새로 생기는 마트 같은 경우에도 쌀 같은 경우에 어떤 가게에서 그 5만 원 정도 하는 거를 4만 4천 원 이렇게 파는 거 본 적 있거든요. 4만 2천 원. 그거만 하루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날은 아니고, 그 다음 날은 뭐 또 돼지고기가 엄청 싸고 전지살이 엄청 싸고 뭐 이런 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마음 문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보면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일 아까운 거는 하여튼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한 번만 왔다 가도 되는 것을 두 번, 세 번 왔다 가게 해서 물류 비용을 제가 내는 것들도 있거든요. 보통은 오시는 분이 다 내고 갖다 주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더 내야 될 때가 있는데, 물류비를 제가 부담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비용 내는 것도 굉장히 아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싼 것만 사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물류비용, 신선한 거 사는 거, 그리고 배민상에 같은 그런 이 주변에 있는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시는 것들도 많이 이렇게 항상 확인해 보시고, 똑같은 것이라면 그렇게 눈을 좀 크게 뜨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원가 절감 중에 최고는 우리 가게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은 가게인데도 왔는데 너무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너무 깍듯하시고 또 예의 있으시고 하면 손님들이 봤을 때 좋게 느끼지 않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똑같은데 더 좋게 느껴지는 겁니다. 좀 더 내가 깨끗하게 치운 것과 청소한 것과 친절한 것을 인해서, 이것도 하나의 원가 절감일 수 있습니다. 손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자리 잡게 하느냐가 그 손님의 마음속에 우리 가게를 입점시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보면, 드라마에서 보면 10년을, 5년을, 20년을 떨어져 있었는데도 그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정말 좋겠죠. 근데 그 사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한 사람을 기억하고 기다리고 할까요? 저는 같이 있었을 때 마음에 품어졌던 그런 뭔가의 마음의 전달이고 행동이고 마음 씀씀이었고 말 한마디였지 않았을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먼 길 떠나가면서 기다리지 마, 됐어, 뭐 이렇게 떠나는 경우도 있고, 난 죽을 때까지 당신 잊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똑같은 20년을 기다려도
그게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말 한마디가 엄청난 우리 가게의 가치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이 있고 매력적인 말이 있고 어떤 이 하나의 상품을 보면서도 이 맛이 전체 우리 가게 평가 중에 한 뭐 30%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100이라고 봅니다. 음식 100, 말 100, 친절 100, 청결함 100. 뭐 이 모든 것에 100%의 노력을 다할 때 우리 가게가 정말 훌륭한 가게가 될 수 있는 거죠. 30, 30 저는 이 말을 좀 잘 인정을 잘 안 하는 편인데 맛을 100%로 끌어올려. 우리 동네 그 어떤 것보다도 맛있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그리고 어떤 가게보다 더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해. 그리고 어떤 사람보다도 정말 고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있어서 내가 100%의 노력을 해. 그 100%, 100%, 100% 노력했을 때 100이라는 온전한 숫자가 만들어지는 것이지 이걸 나눠서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말장난 같기도 하네요. 근데 어쨌든 각 분야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한 500m 안에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쪽, 저쪽, 저쪽, 이쪽 이렇게 동서남북에 우리 가게를 두고서 500m 안에서 최고의 맛, 최고의 서비스, 최고의 친절, 최고의 가격 뭐 이렇다면 우리 가게가 절대 힘들지 않게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하는 것 중에 말씀드리는 것 중에 오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말장난 많이 한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그런 마음 조금 들으시고요. 제 말 중에 가슴에 와닿는 것 단어 하나 아무것도 들을 게 없어. 그냥 숨소리 하나밖에 들을 게 없어. 저 친구 말은 하신다면 그 숨소리라도 좋은 거를 보려고 자꾸 노력하시고 그 좋은 거 단 하나라도 바로 가게에서 행동으로 옮겨보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잘 되는 가게도 많이 가보고요. 그리고 또 저한테 또 판매를 또 잘 되게 하게끔 위해서 우리 가게 좀 한번 방문해 주십시오. 그러면 요 가까운 데 있는 데는 제가 가보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맛을 보고요. 두 번째는 그 가격 같은 경우도 제대로 된 측정인지 어떤 같은 음식 대비 동네 또 음식 수준의 어떤 가격 대비 또 비교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뭐 장사는 몫이라는데 장사 그 가게 위치도 보죠. 근데 위치 중에 저는 동네 위치나 상권도 보지만 그것도 물론 보고 중요한 거는 목 중에 최고의 목은 몫이 좋다라고 하는데 최고의 몫은 그게 2층이든 어디든 상관하지 않고 그 가게가 정말 고객 가슴 속에 정확히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가게인가, 그런 매력이 있는 가게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최고의 위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도 보고 그러려면 그 앞에 있는 맛과 가격도 좋고 정말 친절함, 깨끗함, 청결함, 그 다음에 이렇게 손님들한테 말 한마디 할 때도 정말 이게 장사 속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날 위해서 최고를 주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느끼게 해줘야 되거든요. 손님한테 요거 더 줄까 말까 할 때 손님도 나한테 올까 말까 고민한다고 합니다. 내가 손님한테 뭘 하나 퍼주면 그 손님도 다른 친구나 누굴 데려와야지 여집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손님들 오고 애기 손님이 오고 했을 때 애기한테 모래도 하나 집어주고 모래도 하나 이거 애기 먹을 때 편하게 잘 먹을 수 있어 포크라도 애기 포크 예쁘게 깨끗이 닦아서 이렇게 손에 쥐어주고 뭐 이런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가 그 엄마와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그 손주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큰 감동이 되는 거죠. 큰 감동은 큰 행동이나 큰 어떤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행동들이 정말 잔잔하면서도 가슴에 콱 와닿는 우리 가게를 그 손님의 가슴에 콱 박히게 할 수 있는 최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하여튼, 말 한마디 하면 끝날 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말 중에 정말 들을 거 단 하나라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말씀드리고요. 그 중에 그 하나라도 꼭 행동으로 한번 옮기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저는 그냥 떠들려고 떠드는 건 아니고요. 제 말 중에 단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겨져서 여러분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여러 사람들의 사업에 정말 조금이라도 단 1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방송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